지금은 이른 아침. 아직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출근하기 전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살짝 하나 빨리 찍으려고. 지금 위층에 공사 소리가 조금 들리더니 그쳤네요. 네, 지금 제가 좀 아침 일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엊그저께 나왔던 헌법재판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9명의 재판관님들께서 9대0 만장일치로 이번 비상계엄 내란에 가담한 주요 임무 종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을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 즉 파면 결정을 했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뉴스이고, 또 저도 좀 다뤘고 제가 인터뷰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좀 빠진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오늘 지나면 좀 타이밍을 좀 놓치는 좀 옛날 뉴스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방송을 켰습니다.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네, 그것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작년 내란 이후에 이 고위공직자를 이 탄핵, 즉 파면시킨 것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이에 대해서 문형배, 당시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라 가지고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께서 정말 한 달 반 이상을 보수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8대0으로 이끌어내어서 국민들께 발표해야 된다. 라고 해서 8대0 만장일치로, 그때는 이제 소장이 공석이니까 9대0이 아니고 8대0이었죠. 4월 4일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이후에 나온 두 번째, 그 전체로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그 참 훌륭하신 우리 머리 하얀 이번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님 오셔서 우리 이 내란 정국, 이 역사에 정말로 큰 역할을 이번에 엊그저께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9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다. 이 의미는 그런 그간에 뭐 작년부터 민주당이 여러 이 못된 악질 검사들도 검사를 파면시키려면 헌법상 탄핵 절차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나쁜 검사들도 탄핵 소추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지만 헌법재판소 이제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만 결정했고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 사건은 탄핵 사건은 전부 다 헌법상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는 등의 이유로 다 기각시켰습니다. 다 기각시켰어요. 그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 부분도.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떻게 이자가 파면이 안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상목이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자가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이 됐다면 아마 내란 그 특검에서의 수사 내용도 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이제 재판이 넘겨져서 최상목 씨도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도 막 거짓말 엄청 하잖아요. 뭐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 뭐 기억에 한계가 있다. 다 머리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최상목 씨는 제 2년 선배지만 그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재경지 행정고시 수학을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끄는 정말 박수를 받고 있는 그 팀도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나쁜 그런 한덕수를 비롯한 나쁜 검사들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은 다 기각시켰다. 따라서 이번 김상환 헌재소장님이 이거는 이 재판관님들 9명이 만장일치로 기타 고위공무원 경찰청장인 조지호를 파면시켰다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거 하나. 둘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 계엄 당일날 707 이제 특수부대가 국회를 마비 장악하기 위해서 투입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지만.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역할을 경찰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은 파면시켜 마땅하다. 헌법을 유린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그리고 독재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적으로 선포했지만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비상계엄 해제하라 이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국회 각 요소의 동에서 남북의 문을 차단시켰다. 뭐 어떤 경우에 풀었다. 왔다리 갔다리 어쨌든 이런 짓을 했다. 그것은 용서하지 못할 짓이다라는 게 이번 만장일치 파면 결정의 핵심이죠. 그걸 이제 헌법적 개념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다. 대의, 국회의 기능. 비상계엄이 발동되더라도 국회의 기능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제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이러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이를 좀 구제해 줄 만한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도 월등히 우월한 가치이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파면한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의 그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 이후 이제 이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이 헌법 원리에 근거한 정말로 간명한 이런 헌법상의 대원칙, 너무나 위대한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이 문명국가의 헌법이라면 다 있는 이러한 인류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이 대헌법 원리각에서 간명하게 파면을 결정했다는 이 법리 구성의 어떤 이 간결하고도 그런 무거움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주목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본다면 우리 문형배 이제 소장 권한대행님 이제 그 퇴임하셨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임명됐던 이미선 여자분 또 퇴임하셨고. 그 이제 후임자들이 이제 새로 온 거죠. 김상환 헌재 소장부터 또 다른 지금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판사로서 유명한 분이 또 후임자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엘리트 법관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님 그거는 대표적인 진보 판사님이시지만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제보다 한 몇 년 선배신데 뭐 대표적인 대학교 때 학생운동권 저도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은혁 재판관님은 정치학과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훌륭한 이론과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신 머리가 백발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마은혁 그 재판관님은 저하고 사법 보시기는 또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친분이 있고 우리 이번에 김상환 헌재 소장님은 시험은 저보다 좀 많이 일찍 됐죠. 뭐 우리처럼 막 학생 운동에 투입 막 열심히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운동권과 굉장히 친한 그리고 시험도 빨리 붙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대전 분인데. 김상환 헌재 소장님 저하고는 하숙집에 같은 방을 썼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1학년 2학년 때 그 김상환 소장님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님을 좀 비교를 하면 서울법대 84학번 같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문형배 소장님은 이제 사법연수 마치고 판사 발령부터 고향인 부산에서만 소위 향판 부산에서만 근무하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산 좀 이게 시골스러운 소박한 느낌이 항상 들죠. 김상환 소장님은 뭐 대전 분이고 뭐 역시 시골스럽지만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셨고 뭐 워낙 성적도 좋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등 뭐 최고의 판사들 중에 실력으로 항상 1등을 달린 분입니다. 네, 그래서 탁월한 분이죠. 인품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내렸던 판결이 그 항소심 그 고등법원 부장할 때에 그 원세훈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했던 원세훈 댓글 사건 그때도 대선에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 달고 개입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 댓글 사건에 대해서 1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중형을 선고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그렇지만 그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제가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비교를 해보니까 분량도 2배 이상이지만 그 컴퓨터 분석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김상환 판사가 다 그거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 정도로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쿠데빵 그러니까 이 한두 분 빼고는 문형배 8대빵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번에 쿠데빵 나머지 헌법재판관님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4월 4일 날도 보수 그 헌법재판관님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두 분, 그분들도 이번에도 똑같이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무슨 그런 뭐 잡음 이런 소리 하나 안 들리고 그냥 쿠데빵으로 딱 그냥 이끌어내잖아요.
그것은 저는 그 김상환이라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정도 되는 판사들은 1등 중에 1등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좀 향판을 보는 걸 조금 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사실상 100%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이런 분들이 헌재 재판관 이럴 때 그때 법조계 판사들 모이면 뭐냐?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김상환 무조건 뭐 머리 숙이는 뭐 오케이. 네. 이제 그런 압도적인 그 실력을 그리고 경력을 갖춘 분이니까 이번에 구대빵 그 보수 대법관들의 어떠한 반발도 없이 그냥 쉽게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2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엄청난 압력으로 이번에 작용할 것이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김상환 하면은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분입니다. 예. 아이고, 지나가 괜찮아요. 뒤로 지나가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치료사님들, 이제 간호사님, 선생님들 다 출근을 하고 계셔서,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김상환 소장이 이끌어낸 구대빵, 그리고 김상환이라는 개인의 그 판사 사회에 미치는 무언의 어떤 그런 역량, 지기현 부장판사, 정말로 허튼 판결했다가는 김상환 같은 헌법재판 소장한테 정말로 이번에 이 헌재 소장님의 구대빵 파면 탄핵 결정문을 지기현 판사님이 다시 새겼을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